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속 리디자인을 가르치게 된 영도중학교 박성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1차시 시작되고요. 자, 공간 속 리디자인. 많이 처음 들어본 단어죠. 리디자인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그냥 참고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디자인은 기존의 제품의 기능이나 재료 또는 형태적인 변경, 그다음 필요에 따라 디자인을 개량하거나 조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업사이클링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공간 속 리디자인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 해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기 위해서 자신만의 생각, 견해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마인드맵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상은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발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늘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자신만의 관점과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늘 새로운 관점,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로움을 만들기 위한 창의성은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이 창의적 과정을 거쳐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유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앞으로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 저희가 리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여기서 창의적인 사고는 자신의 견해 형성을 말하는데 이 형성이 강화될 수 있는 학습 환경과 조건들을 제한할 수 있어요. 1번은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재료나 일상적인 소재를 다룰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 정답이 없는 과제를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에 기초하여 개인적인 정서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젝트가 지닌 영역적인 특성과 전문성에 대해 인지하고 문학적인 관습을 파악해서 그 한계를 실험하도록 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지적적이기보다는 비계를 설정, 그에 의한 탄력적인 피드백과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의 여유를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계라는 것은 초보자, 아동이나 초보자 같이 초보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계라고 하는데 이 비계에 의해서 탄력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과 그 다음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의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리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본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관찰하는 것이죠. 자, 여기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후에 그것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경험을 해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자신의 관점, 견해를 형성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 말은 무엇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눈을 감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을 우리 눈에 담지만은 이 모든 매 순간 것을 다 취하진 않죠. 즉 우리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본 것에만 의미를 더합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대상을 우리의 눈으로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고요.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눈은 보이는 그 대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것을 인식하고 다음 우리는 오감을 동원해서 대상의 새로운 점과 가치를 음미합니다. 그리고 찾아진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우리의 통찰력을 통해 우리만의 새로운 의견이나 생각, 관점으로 승화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의견, 의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우리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서치예요. 리서치는 자료 찾기죠. 여기서 마인드맵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결론과 컨셉이죠. 그 다음에 키워드, 단어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찾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제 및 이미지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자료조사, 리서치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브레인스토밍인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아이디어 스케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스토리텔링은 여기서는 글로 쓰거나 이미지 컷을 그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인드맵이죠. 자, 마인드맵만 의미를 보면요. 마인드맵이란 문자 그대로 생각을 지도를 뜻해요. 자신의 생각을 지도를 그리듯이 이미지화해서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두뇌 개발 기법이고요. 간혹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있을 때 시간이 흐르거나 연속적인 사고의 연상이 진행되면서 그 사고한 내용을 일부는 잃어버리게 되고 재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인드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생각을 훌륭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인드맵은 영국 토니 부잔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다닐 때 두뇌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토니 부잔은 사람들은 그림과 상징물을 활용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인드맵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학습법, 기억력, 기업 업무 능력 향상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국의 학교들 뿐만 아니라 IBM, 골드만삭스, 보잉, GM 등 유수한 기업체들이 마인드맵 이론과 교재를 사원 교육에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제 배웠거든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브레인스토밍, 리서치,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었는데요. 그 마인드맵 중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방사사고를 의미하는데요. 그 방사사고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패턴, 즉 생각의 지도를 생성, 양육되고 우리 사고의 구조와 사고의 프로세스, 과정들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 마인드맵은 자신의 방사사고를 비추어주는 외적인 거울이고 또 거대한 사고의 발전소인 두뇌 세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인데요. 바로 이 희미하게 빛나면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수용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사사고는 인간의 사고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인드맵은 일단 단어를 적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단어를 적어볼 때 단어를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추출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카테고리, 분류를 해봅니다. 네 번째가 그 여러 가지 이런 분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요. 처음에 단어를 적어볼 때 단어를 적기에 앞서서 일단 유의어와 그다음 메타포, 시적인 표현을 생각을 해봅니다. 유의어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메타포,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유의어라는 것은 주어진 단어, 주제의 유의어를 찾아보고 그 찾은 단어의 정의와 예문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의 유의어를 전부 다 적어보는 거죠. 단어로. 그 다음에 메타보 시적인 표현. 이것은 주제의 속성을 생각하고
은유적으로 해봐서 빗대어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좀 더 생각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런 단어들을 적다 보면은 그 중에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겠죠. 이 키워드 추출에서는 자신의 직관을 믿고 작성된 자신의 마인드맵에서 키워드를 빨리 뽑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류인데요. 뽑은 키워드를 나열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해석된 카테고리인데요. 이에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해석을 가미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의 관계성, 나름의 카테고리화 하기 전에 각 단어별로 키워드별로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순서는 관계성의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그 인과관계의 순서대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때 A 또는 B, A의 단어와 B의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연상된 C 단어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나누어진 카테고리에 상위 단어를 생각하여 적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분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것은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결국 몰입을 통해서 각 카테고리의 최종 결론을 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인드맵을 이런 네 가지 방법 단어를 적어보거나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리고 분류해서 결론 내는 것까지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맵을 이제 배워보는데요. 우리는 마인드맵을 작성해 볼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나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가장 편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거에 따른 리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디자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견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알고 거기에 따른 리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일단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차 시에는 나 자신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고요.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형성해 보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유의사항은 재료는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 볼펜, 물감 등 자유롭게 완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용지 방향. 용지 방향은 A3 용지나 A4 용지 다 상관없습니다. 가로나 세로를 자유롭게 완성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보는데 앞에 4페이지, 우리 4페이지나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예시작인데요. 마인드맵 예시로, 평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예시작인데, 평화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죠. 다양한 컬러로, 그 다음에 단어들로 주가지, 부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마인드맵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서양사를 통해서 서양사는 일단 근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크게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밑에 가지로 고대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는 중세 초기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근대는 근대 전기 후기, 그리고 그 안에 또 르네상스, 종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두 가지들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맵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미지만 더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재미있는 마인드맵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나무의 가지들 아니면 나무의 뿌리들
두 가지 동시에 뿌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맵, 기본 뿌리나 응용이 어떻게 적절하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미니 마인드맵인데요. 이것은 이미지만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를 원래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 중심적으로 해서 이미지가 중앙에 놓인다는 것과 그 10가지 가지 위에서도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이미지를 처음에 그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미니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초기 행복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연습해 본 것인데요. 기본적인 어휘 마인드맵으로까지 확장된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나 비디오 프로듀서로 유명한 데니 해리스의 마인드맵으로 기억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인드맵의 분류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분류를 했었죠. 분류를 통해서 컨셉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견해를 추출하는 건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류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이용한 것이죠. 그것도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마인드맵 작성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의 관점을 도출해 본 건데요. 이것은 마인드맵 작성법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마인드맵 작성법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했죠. 백지, A3나 A4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 색연필이나 형광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저희는 뭐 형광펜까지 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경화,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중심 이미지도 필요한데 보통 그림을 저희는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그림도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도 가능하고요. 작성 크기나 뭐 가로, 세로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반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주 가지는 보통 핵심 단어, 중심 이미지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고요. 단어들도 꼭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사나 형용사, 동사, 명사, 그다음에 한 단어를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길이도 뭐 단어든 선이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지는 그렇고요. 부가지에서는 단어, 이미지 여러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 뭐 선의 길이도 좀 더 점점 처음에는 굵게 하다가 가늘게 바뀔 수 있죠. 처음에 굵게 가다가 점점점 가늘게 줄이 가늘게 작성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의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유의사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상 부분, 시작 지점, 반복어, 내용, 생각,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지별로, 방법별로, 일단 시작 지점, 반복어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다음 생각, 내용도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화살표도 만들 수 있고 관련 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인드맵 작성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 마인드맵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숙제는 자, 저희가 마인드맵 배우기였거든요. 이번에 학습 목표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설명했던 4,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참고해서 마인드맵을 배워봤고요. 참고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들기 중에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원래는 켄트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켄트지는 안 하고요. 이번에는 A3, A4 용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뭐 A4는 정말 작죠.
종이가. 그러니까 뭐 이미지 그리기가 좀 작다. 그런 사람은 A3를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3나 A4를 이용해서 거기에 색연필이 단연히 이제 키워드 단어들을 분류해서 크기별로 가지별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굵기나 여러가지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러가지 아까 예시작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러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색연필, 사인펜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그리고요. 단어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볼펜이나 물감을 좀 난 자유롭게 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써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무 이미지도 나오셨잖아요. 전체적인 나무 이미지로 난 뿌리, 열매 뭐 이런 식으로 장가지, 가지 굵은 가지부터 장가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서 전체적으로 마인드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나라는 주제로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이라는 주제로 나의 행복이겠죠. 나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박상호 선생님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